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WS 리프레시 심광섭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경섭입니다. 또다시 코스피는 3천이 또 깨졌고 코스닥은 또 1,000이 깨지는 무한 반복의 장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 포인트 한번 짚어주세요. 다 짚어주셔가지고요. 네. 무한 루틴이라고 좀 표현할 정도로 네. 계속 3천선에서 공방을 계속 벌이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오늘 하락은 전반적으로 전일 새벽에 있었던 미국 시장이 좀 하락이 좀 나왔었습니다. 사실 한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너무 급하게 올라갔던 경향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뭐 지난주는 거의 뭐 폭등 정도가 나올 정도로 상승이 좀 크게 나왔다가 거기서 지금 한 1% 정도 나스닥 1% 정도 밀렸고요. 이에 대한 요인들은 일단 영국에서 오미크론 관련된 변이 바이러스 관련된 부분에서 첫 사망자가 나왔다는 또 사례가 보고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도 리오프닝 쪽이 약세를 굉장히 많이 보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있을 이제 FMC겠죠. 네. 여기서 이제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테이퍼링은 다 아실 거예요. 테이퍼링은 다 아실 텐데 이 중요한 게 테이퍼링 이후에 얼마나 빠른 시일 내로 1차 금리 인상기가 얼만큼 빨리 주어질까. 네. 이게 굉장히 좀 큰 주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테이퍼링 때문에 흔들리는 것보다는 이 테이퍼링 이후에 좀 더 빠르게 긴축이 좀 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빠르게 진행될지 그에 대한 우려감으로 약세를 보이는데 당연히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연한 경계감이겠죠. 관련된 부분을 좀 봤을 때는 오늘 오전은 뭐 중국도 사실 그렇게 많이 밀리는 편도 아니거든요. 네. 좀 약세 정도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FMC에 관련된 경계감과 오미크론 관련된 또 악재 요게 이제 단발적으로 퍼지면서 오늘 등락 비율을 봤을 때는 하락하는 종목이 월등하게 많고 특징적으로 오늘 바이오 관련된 부분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바이오가 그동안 많이도 쉬었습니다. 많이도 쉰 상황에서 근데 이게 차트를 딱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어제 저희가 어떤 주제로 얘기 나왔냐면 네. 바로 로봇 관련주로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같은 패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매드팩토에서 머크나 뭐 임상 3상 관련된 이슈 나오고 있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매년 초마다 열리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거 대비해서는 사실은 원래는 12월 달이면 그쪽이 좀 많이 원활하게 수급이 몰리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이 좀 전혀 안 보이고 매드팩토 혼자서만 질주하고 있는 이런 개별주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오전장을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수가 뭐 사실 변동성이 계속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뭐 어제도 말씀드리고 그제도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아주 짧게 테마주가 계속 돌아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좀 정신이 없는 장인 건 맞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정신이 없이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새로 고침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호 아나운서 합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생각보다 시장이 뭐랄까요? 좀 너무 짧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종목 장세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를 심도 있게 나눠볼 텐데 연말이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산타랠리라든지 여러 가지 기대 요인이 있다 보면 뭐라도 되는 장이 연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물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또 FOMC라는 굵직한 이벤트가 좀 거쳐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지나고 나면 또 한 1, 2주 정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때 또 다른 종목장이 펼쳐질지 아니면 약간 좀 하락 변동성이 남아있을지 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 종목장이 앞으로도 펼쳐진다고 봐야겠죠? 네, 생각보다 좀 빠르죠. 너무 빠르죠. 로봇 관련주도 어제 예상했던 거랑 정확하게 하루. 네. 뭐 오늘까지 갭상승 나왔다가 쭉 밀렸잖아요. 네네네. 거의 뭐 3일 천하도 아니고 2일 천하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런 종목 그런 분위기고요. 오늘 네. 바이오 올라간다고 좀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마찬가지로 이틀 천하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말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빠른 순환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빠른 순환매가 계속해서 종목이 발생한다는 거는 그만큼 대외적인 리스크라든지 산발적인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좀 변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변동성 장세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에 대한 유효기간 관련된 부분들은요. 뭐 제가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아직 저는 시장을 바라볼 때 뷰는 동일합니다. 배당락 일까지 과대 낙폭주 위주로 쇼커버가 들어올 가능성은 배제하지 말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가운데서도 대형주에서도 강한 또 모습을 보여주는 업종들도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화학에서는 금호석유가 또 뉴스가 플로우가 나오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고 지금같이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 대부분 한 5분은 5개 중에서 하나 빼고는 다 죄다
하락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라 보시면 되는데 뭐 그 상황에서 화학주는 플러스 내고 있고 뭐 철강도 몇몇 개별 종목주 위주로 플러스를 내고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주목하는 부분들은 바로 LG 에너지 솔루션 IPO.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들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종목 장세다 보니까 예.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은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고수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렵죠. 네,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내가 어떠한 종목을 뭐 공부를 많이 하시고 리서치를 많이 하시고 종목을 들어갔는데 지금 구간이 그러니까 지난달부터 지금 구간이 그 종목이 하루하루에 일일비 하실 구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2차전지를 갖고 있든 게임주를 갖고 있든 여러 가지 종목들 내가 시청자분들 스스로 판단하시고 공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어느 비중을 어느 정도 실어가지고 매매를 좀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중간에 수익 나다가 반납하신 분들 꽤 되십니다. 최근에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분명히 중간에 여기서 뭔가 바이오가 가고 또 어디 쪽이 가고 이게 계속해서 순환매가 빠르게 펼쳐지다 보면은 중간에 내가 내년에 있을 정말로 큰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지만 그 종목을 낙마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일단 저희가 볼 때는 1월 27일까지는 개별적 순환 장세가 계속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관련된 얘기 말씀을 좀 드리면은 뭐 이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웬만하면 내년 2월까지는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하게 나아진 반향이 없다. 그리고 최근에 수출 지표가 반도체 쪽에 호조가 나오는데 왜 수출 지표에서 여러분들이 반도체만 집중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관련돼서 최근에 수출 지표 관련된 통계 자료를 보니까 반도체 말고도 갑작스럽게 증가율이 월등하게 높아지는 또 섹터도 있는데 그 관련 섹터는 잠시 뒤 질문에서 한번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뭐 앵커님한테도 한번 제가 질문 드려야 되겠죠. 네. 테이퍼링 발표. 네. 제가 말씀드리지만 테이퍼링 발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그러니까 테이퍼링 발표로 인해서 기축통화국의 미국의 어떠한 강도, 그 통화에 대한 긴축을 어떤 식으로 좀 세게 하느냐, 하드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으로 네. 하느냐 이의 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내일 모레 나올 부분들이 1차 금리 인상기가 빠르면은 지금 뭐 3월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슬금슬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에 대한 지금 그것 때문에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테이퍼링 이슈가 지금 나온 지가 계속 지금 6월인가요? 예. 7월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이어서 이거는 사실은 저는 오히려 별개고 이제 앞으로 1차 금리 인상기가 얼만큼 주로 나올지 그에 대한 코멘트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테이퍼링 발표 이후에 조금은 연말까지는 그래도 시장은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앵커님 말씀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네. 뭐 다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네. 그 16일 날 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16일 날 알 수 있을 텐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려하는 거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워낙 주가가 안 빠지면은 이런 거죠. 맘 놓고 연준이 금리 올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금리를 당장 올린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긴축 스탠스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테이퍼링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언제 내년 초반에 금리 올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정도야. 라는 게 컨센서스로 형성되어 있는 그 자체를 파월이라든지 연준 총재들도 워낙 시장 친화적이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거든요. 옛날보다는 정말 소통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꽈서 생각을 해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이란 걸 꺾으려면 그거 이상의 액션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얘기가 테이퍼링은 뭐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더 늘린다라는 건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내년 1분기이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자산이 증가하는 거는 끝나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바로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아까 3월 얘기가 나왔던 네. 것 같고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금리도 두세 번 더 올린다. 더 나가서 자산도 줄일 수 있다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QT라 그래서 뭐 양적 긴축이라고 해서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재투자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장기금리가 튀게 됩니다. 그러면 장기금리가 튀면서 밸류에이션이 높은 기업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노출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스닥이 올라갈 때도 갑자기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갑자기 빠지는 이 변동성이 큰 게 밸류에이션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장기금리가 어쩌면 이번 주 FOMC 이후에 좀 다시 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좀 있는 거고
또 하나 저도 이제 얘기를 드리면 그거와 별개로 지금 시장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개별 종목 좋은 거 잡아놓으면 나중에는 수익이 난다. 그건 맞지만 이게 추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라는 게 다운턴이 있을 수 있고 업턴이 있는데 지금은 누가 봐도 약간은 경기가 하방에 가까운 우하향 쪽이기 때문에 이 피킹하기가 어려운 장이죠. 그래서 철저히 이제 싸졌을 때 사야 되고 비싸졌을 때는 팔아야 되는데 3천 가까이 오면 저희들이 계속 얘기한 게 3천에서 얼마나 더 먹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드는 거고 아니면 2,800이나 2,700자가 보인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오히려 빠지는 것보다는 또 올라가는 게 괜찮은 이 박스권을 산정해서 우리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거를 뭐 신봉하는 건 아니지만 뭐 기술적인 지표로 보면 뭐 RSI 같은 경우가 30에 도달하면 좀 사고 50에 가면 팔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장이 연출되고 있고 공교롭게도 그때의 밸류에이션이 2,800 초반이면은 PBR 1배 그리고 3,000 넘어가면 PBR 1.1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주 경기가 좋아졌을 때도 1.1배가 상단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3,050이나 3,050 넘어가려 하는 지수대에서는 지금은 아직은 좀 관망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신광수 매니저가 예. 수출 지표 반도체만 보지 마라. 맞아요. 다른 것도 이따 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이후부터 아무것도 안 들리거든요. 빨리 뭐가 그게 있을까? 뭘까 지금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직접 빨리 요즘에 공개해 주세요. 요즘에 이제 그루밍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루밍. 예, 네. 화장품이죠, 화장품. 화장품이 생각보다 증가율이 좀 가파르게 올라갔더라고요. 그 생각보다 해서 그 수출 데이터 관련된 부분들을 지난 통계 자료를 보니까 예. 일단 주요 맹점 자체가 이제 농수산품 관련된 부분들, 이제 인플레 관련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임신료가 그대도 무너지지 않는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예. 추가적으로 이제 화장품 쪽을 좀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11월까지 카운팅한 결과 화장품 센터가 현재 전 세계 수출 그 량을 봤을 때 5위권까지 진입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볼륨이 많이 올라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화장품 섹터라는 게 사실은 지난 한 5, 6년 전에 굉장히 유행했었던 뭐 10년 전에 유행했던 섹터라서 우리가 어찌 보면 익숙한 것에 뭔가 조금 이제 헤어짐을 바라야 되는 부분이 완전 화장품 속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2차 전지가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화장품도 지금 보면 돈을 벌긴 벌어요. 네, 실적도 잘 나오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화장품 관련된 부분들이 물론 이제 뭐 명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사드 배치라든지 코로나 관련된 부분의 이슈로 이중 악재를 받으면서 맞아요. 지금 뭐 텅텅 비었고 아직도 회복을 못 하고 있는 상가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트렌드가 어떤 트렌드냐면 오프라인 관련된 매출에 대한 부분보다는 B2B, 그 온라인 쪽으로 좀 뭔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중국에서는 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중국의 뭐 유명한 인플루언서를 뭐 세 글자로 부르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그 인플루언서가 무슨 뭐 10분 만에 뭐 100만 개를 팔았다 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화장품 맞아요. 쪽에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봤을 때 우리 강성 아나운서분도 인플루언서 했으면 잘 할 것 같은데. 전 재능 없습니다. 헬스 기구 판매상? 나쁘지 않은데요?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때는 화장품 쪽이 보면은 뭐 아모레, 뭐 이제 LG 생활건강 많이 쉬었죠. 많이 쉰 정도가 아니고 많이 빠졌죠. 진짜로 이 가격이 이거 맞나? 그러니까 이렇게 LG 빠졌을까? 생활건강이 저렇게까지 부러질 줄은 사실 몰랐어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그 당시 주가보다 더 거의 많이- 근접했어요. 더 많이 내려갔을 거예요. 예,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보네 그룹주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가 지금 주목해 보니 리오프닝하고 생각하면은 대부분 이제 뭐 여행, 관광 뭐 이쪽도 당연한 거겠죠. 요거는 제가 볼 때는 내년 8월이나 9월 되면은 진행될 거고. 예, 인플루언서 이름 갑자기 생각나네. 왕홍이라고 왕홍, 하는데 예. 어쨌든 이 화장품 섹터 관련된 부분들이 저는 좀 싸지 않을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주도주로 가기 위해서 얘가 이 종목이 뭔가 친고가를 가는 그림보다는 과대 낙폭적으로 지금 내가 저점 매수했을 때 기대 손실보다는 기대 이익률에 대한 범위가 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리오프닝 쪽에서도 코스메틱 쪽도 저는 굉장히 싸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아무도 화장품 안 봐. 맞습니다. 애널리스트도 버렸어요.
그 어디 가서 화장품 얘기하면 이제는 아무도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나마 화장품에서 네, 괜찮은 아이디어 뭘 얘기하면 코스맥스나 얘기해요. 맞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니까. 맞아요. 근데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장품에 대해서 아무도 안 보는데 데이터는 그래도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앞서 우리 앵커님이 네. 그러니까 통상 1차 금리 인상의 과거사를 보면은 이제 밸류에이션 높은 성장 기업들이 많이 좀 약세를 그쵸, 약간,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메이저들이 어떤 쪽을 공략하느냐 그걸 봤을 때는 이제 가치주 쪽으로 볼 수 있는데 맞아요. 사실 화장품도 예전에는 가치주가 아니었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워낙 비쌌죠. 예, 워낙 비쌌기 네, 때문에 맞아요. 성장주를 쳤는데 많이 싸져가지고 지금 완전 강제적인 가치주가 됐거든요. 그것도 있고 이제 오른 게 없으니까 양도세에 뭐 그렇죠. 그거 영향도 없고 전혀 없죠. 이게 네. 화장품 저도 별로 안 좋게 봤었는데 생각이 좀 달라지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오. 괜찮은 아이디어였습니다. 2주 후에 어쩌면 화장품이 날아가 있을 수도 있다. 정확히 네. 2주입니다. 김광선 매니저. 네, 이렇게 섹터를 저희 주린이 그 강성호 아나운서가 탁 집어넣은 것 같아요. 앞에 뭐 저는- 종목 장세니 이런 거보다 네. 화장품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두 분이 다 이렇게 좋다고 하니까 그런가요? 안 좋을 수가 없네요. 지금 제가 제 입장에서. 아니 왜냐하면 저희 그 증권가에서도 화장품 얘기하면 조금 사이드로 얘기하도 그러니까 안 봐요 지금 실적이 안 약간 그 올라와서. 화장품이나 이런 거 얘기하면 약간 그거 좀 되겠어? 감이 약간 없네. 꼰대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새로 고침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재미난 지수가 12월 20일에 발표가 되는데 한중 공동 지수라는 게 발표가 됩니다. 네.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고 오늘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대표 업종 지수 그리고 반도체 지수 그리고 전기차 지수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 국내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좀 가늠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배경 자체를 좀 말씀드리면 혹시나 모르시는 분도 네, 있으니까요. 네, 네. CSI라고 해서 차이나 시큐리티 인덱스라고 해서 상해 거래소 그리고 심천 거래소를 합작한 이 산정 지수 CSI라고 부르는데 이 CSI 지수와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우량 기업들 위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국내 25개, 중국은 상해와 심천 합쳐서 우량 종목들 25개로 구성되는 이런 공동지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일단은 뭐 요 관련된 부분들이 저는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부분들이 일단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네. 뭐 MSCI 이쪽에 대한 자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글로벌 운용사가 쉽게 뭔가 이런 뭐 반도체라든지 뭐 배터리 ETF 이쪽으로 뭔가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해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에서 개선되는 효과가 저는 반드시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거래소 12월 7일 날 지난주에 25개 그리고 중국도 25개 기업이 발표가 났고 이 확정이 이제 지수상정 확정이 차주라고 알고 있습니다. 12월 20일 월요일 날로 네. 지금 상정 발표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관련돼서 이제 패시브 자금의 유입도 당연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특징적인 게 뭐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은 통상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메모리 쪽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쪽으로 좀 많이 좀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은 한중에 대한 이 파급력을 높일 수 있다. 그러니까 동아시아 전반적인 반도체 지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안에 또 재밌는 게 또 이제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배터리, 2차 전지, 이 전기차 ETF도 같이 신설을 하는데 마찬가지죠.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중국은 약간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든지 우리나라는 좀 다른 쪽으로 엮여 있지만 예. 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점유율이 73%가 넘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종목들과 이런 부분들 봤을 때 그래서 당연히 이런 동아시아 전반적으로 한중이 결합을 하기 때문에 물론 정치적인 뭐 이해관계도 중요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글로벌 운용사들이 좀 투자하기에는 용이한 이런 충분 조건이 마련된 이런 공동지수 발표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앵커님은 이번 한중 우량지수 공동지수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사실 한국하고 우리나라 이 그 대표 기업하고 중국의 대표 기업은 좀 같이 가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딱 보고 드는 생각이 전기차라든지 이제 반도체 내에서 그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그 어떻게 보면 경합되는 기업들을 페어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롱숏 전략하는 이 인덱스도 그 안에서 만들면
더 재밌겠다. 그러니까 CATL이 올라가는 국면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점유율을 뺏길 수 있는 거를 우리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을 샀어야 되는데 그 지수 만약에 그런 롱숏을 하는 지수가 있다 그러면 충분히 수익이 더 나지 않겠냐라는 거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좋게 보면은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는 파이가 커지는 거기 때문에 뭐 NCM 계열이든 LFP 계열이든 누군가는 채택을 할 거고 뭐 중장거리 안정성을 채택하면서 커져가는 거에 대한 어떤 파이의 어떤 승수 효과는 이 지수를 사면은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다만 이머징에 있는 기업들만 포함되어 있으니까 선진국에 이제 추종하는 펀드들은 들어올 가능성이 좀 제한적이다. 이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뭐 일본 기업도 조금 넣어서 한중일 대표 기업 지수 이렇으면 조금은 더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돼서 좀 안정성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것까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조금은 좀 아쉽다 정도?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산정일 나오고 나서 거래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15일 이후에 이제 ETF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고 지금 거래소에서 답변이 나왔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한중으로 묶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카운팅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 거래소 규정상 산정 이후에 동일하게 상정 이후에 그러니까 각각 상장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정 이후에 6개월 뒤에 ETF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빠르면은 이제 내년 6월에서 7월 정도에 이 ETF 상품들이 출시할 수 있는 기대감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제 반년이라는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뭐 앵커님께서도 뭐 글로벌 이 운용 자금이 들어오는 게 좀 제한적일 수 있지만 네. 그 6개월간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충분한 또 홍보 효과도 좀 홍보 효과. 고려할 그렇죠. 수도 있는 네. 부분도 있고 해서 만약에 이제 정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부 정책에 좀 뭔가 민감한 사항들이 이런 쪽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예. 이게 결국 정치적 이해도가 굉장히 상당하게 좀 얽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충분한 6개월 정도의 홍보 기간도 두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좀 선택지가 좀 넓은 상황에서 글로벌 투자 운용사들도 좀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를 다시 한번 강조드렸습니다. 네. 공동지수 뭐 관련 수혜주 이렇게도 찾아볼 수 있을까요? 투자 전략을 여기서 뽑아볼 만한 아이디어가 뭐가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 바로 수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주가라는 게 6개월에 대한 실적을 땡겨가지고 반영된 주가라고, 그러니까 6개월 선행지표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올라갈 종목들은 웬만하면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포인트가 바로 내년 이제 6월, 7월이라고 말씀 한번 드리지 아직 않습니까? 시간은 좀 남아있고. 예, 시간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이런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실적이라든지 뭐 여기서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도 있고 비포함된 종목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비포함되어 있는 종목보다는 비포함되어 있는 종목에 대해서도 매기가 쏠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공동지수가 산정이 돼서 산출 가치에서 반영이 돼 버리면은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자금들이 네. 뭔가 들어오고 싶어도 아직 ETF 출시 안 했구나. 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까지 뭔가 계속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메모리 쪽에 비메모리 업황이 좋아지든지 아니면 2차 전지 배터리 업황이 다시 또 실적적인 부분들 계속해서 컨센서스가 높아지고 있는 상향 이익 조정이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쪽으로 투자하고 싶도 못하는 경우는 직접적으로 그 해당 국가의 또 ETF를 또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공동지수에 포함되지 않은 아쉬운 기업들도 많지만 이 아쉬운 기업들 위주로 비포함 섹터들 위주로 해서 오히려 매기가 좀 더 단기적으로는 ETF 출시까지 공식 출시까지는 그래도 매기에 대한 쏠림은 좀 기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흥행을 하면은 나중에 그런 지수도 나오겠네요. 뭐 한미 공동지수, 한일 공동지수, 아니면 뭐 중미일 뭐 지수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도 좀 다양하게 이제 패시브 자금이나 ETF가 펼쳐지면서 투자 대안이 되게 많아질 수 있는. 근데 한미를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전면 공매도가 재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규정이라든지 규정,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차근차근히 스텝 바이 그렇죠. 스텝이 돼야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만 투자했을 때 사실 뭐 미국이 계속 날아가는데 우리는 비메모리 쪽이 좀 없다 보니까 일부 중소형주는 있긴 하지만 네. 뭐 그런 것들을 트래킹을 우리나라도 삼으면서 같이 미국 것도 같이 사고 싶은 직접 투자의 아이디어가 한국 시장이 열렸을 때 하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들이 좀 내년, 내후년에는 계속 나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한미 공동지수 나오면 신광선 매니저한테 호재 아닌가요? 저한테 호재가 아니라 다 호재죠.
아니 이게 요새 어떤 거요? 미국과 미국 한국의 주식이 이제 비중을 두개 다 하고 있으니까. 요새 광고도 많이 하잖아요. 아주 광고 들어갔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종목 장세에 대한 얘기 그리고 한중 공동지수에 대한 네. 얘기는 했지만 결국 저희들이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짧은 순환매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좀 뭐 소나기는 좀 피하고 보고 네. 그 이후에 연말까지 배당락을 노린 어떤 단기적인 자금도 좀 들어올 수 있다.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E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내일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